소리가 으르렁 으르렁이구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안녕하십니까, 세이트공대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리뷰입니다. 중고차 리뷰. 2016년도에 생산된 S63 까브리올레를 중고 시승편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연식이 지금 16년에 생산됐으면 17년 등록된 차량이거든요. 한 8년 된 중고차잖아요. 이 모델 길거리에서 보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피디님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포도어 63을 많이 봤어요. 포도 63, S클래스 우리 세단인 S클래스 고질병이죠. 로우 스틸 계열의 브레이크 패드 소음. 와, 포도 S63은 많이 봤잖아요. 많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델인데 S63 까브리올레나 쿠페 모델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주행하면서 나 S클래스 쿠페 모델은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카브리올레 모델은 처음 봤습니다. 좀 지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브레이크 패드 소리가 너무 짹짹거려. 제가 W222 19년식 S560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S클래스는 굉장히 편한 모델이에요. 굉장히 편해요. 벤츠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에서는 정말 서스펜션을 우아하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쇼겁쇼버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거든요. 지금 이 모델도 일반 세단 제 차량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서스펜션에서 주는 이 승차감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승차감이 S클래스 승차감하고 비교를 하자면 S63 까브리올레 모델이 훨씬 더 그 무릉 속에 좀 단단함이 숨어 있거든요. 물침대라고 표현하잖아요. S560 모델은 출렁출렁 가는데 이 승차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세단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단단함은 있어요. 완전히 물침대급은 아니야. S클래스의 보통 연령대가요 30대 후반에서 많게는 장년층이라고 하잖아요.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과거에 비해 차량을 소유하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보통 스포츠 쿠페를 선택할 때는 가볍고 경쾌한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이 모델을 누가 타실까라고 저는 곰곰이 진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은 실내 같은 경우는 S클래스랑 완벽히 같지 않습니다. 버튼들 같은 경우는 S클래스랑 거의 흡사한데 실제 대시보드의 형상이나 곡선들 있죠. 영상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고급져요. 이 굴곡 자체가 초호화 요트에 앉아있는 느낌 같아요. 조수석은 감싸지고 이 굴곡의 라인이 너무 우아하게 잘 만들어진 차 같아요. 일반적으로 S클래스 세단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시트가 또 다릅니다. 승차감 면에서 S클래스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고급지다고 느껴지잖아요. 질감 자체가 가죽에 대한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세단과 정말 이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시트에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사이드 볼터치하고 허벅지 부분을 단단하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이 차가 스포츠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앉자마자 바로 느껴요. 하지만 시트는 어때요? 안마 시트처럼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마 기능도 있어. 제가 정말 이 모델이 이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헤드라이트랑 그릴, 앞 범퍼의 라인이 가히 폭력적이에요. 너무나도 폭력적이 생겼어. 약간의 이제 크고 우람하고 진짜 화나 있는 형상을 갖고 있거든. 거기서 굉장히 날카로움이 묻어나오잖아요. 근데 후면은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시내 주행 때도 느껴져요. S클래스 세단과 카브리올레 모델과 뭐가 다르냐면 차가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SL 모델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무겁습니다. 근데 세단과 비교했을 때는 가벼워. 연령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쾌하고 빠릿빠릿한 차를 원하거든요. M 같은 차량들을 네, 말씀하시는 스포츠성이 건가요? 확실한 차를 대부분 선호하세요. M3, M4, 벤츠에서는 C63AMG, E63AMG까지도 경쾌하고 폭력적이잖아요. 진짜 스포츠성이 이보다 폭력적일 수가 없어. 근데 S63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핸들을 꺾고 들어갈 때도 핸들이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저도 이제 하나하나 먹다 보니까 소프트한 게 좋더라고요. 편안한 차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편안하잖아요. 시트에서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쿠페 모델에서도 있네. 신기해요. 잘 만들었어. 이런 범프 구간을 만날 때도 여기 굉장히 굴곡 많거든요. 착석되는 안착감이 굉장히 좋죠. 시트가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편안함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령대가 조금 40대 이상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할 모델일 것 같아요. 차값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얘가요. 지금 보니까 M카 시세로 싼 매분은 6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있더라고요. 키로수 짧은 것들. 그럼에도 좀 비싸긴 하다, 그쵸? 일단 이 모델은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눠지는데 범퍼 라인,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테일램프, 실내 핸들 소소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후기형 같은 경우는 더 스포티하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신 모델은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당시에 16년식이면 F10 M5가 4.4L 엔진으로 560마력대를 만들었었는데 M157 엔진에서는 585마력, 90토크라는 굉장한 괴물 같은 수치를 냈던 엔진이거든요. 와, 토크가 진짜 괴물이네요. 네, 90토크예요. 90토크. 말도 안 되는 토크죠. 400m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 똑똑하네. 공사하고 있었네. 그래,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엔진의 베이스는 원래 M278 형식의 4.7L 엔진이 적용되는데 4700cc에서 5500cc로 보업을 하고 배기량이 커진 거잖아요. 진짜 마지막 내연기관의 정점을 찍었던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 278 엔진은 지난 영상에 좀 다뤘다시피 엔진 블럭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되고 엔진 파손을 많이 야기했었거든요. 이 5.5L 엔진에서는 블럭 스크래치가 없어요. 다만 얘도 다단 분사를 하고 초이박 연소를 하거든요. 물론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278 엔진보다는 훨씬 더 보강되어 있고 잘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연소실 온도가 높고 실린더 헤드의 밸브나 밸브의 통로인 밸브 가이드에 유격이 생기면서 실린더 헤드의 불량률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격하게 쓰시면 10만 킬로 내외에 발생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쓰시면 20만이 넘도록 문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들은 보통 혹하게 주행을 안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복불복이더라. AMG 엔진들이 확실히 일반 기본 베이스 엔진보다는 내구도가 좋더라는 얘기예요. AMG 모델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힘과 이 폭발적인 배기음을 원하셔서 AMG를 많이 쓰세요.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되게 부드러웠던 질감이 약간 하드해졌죠. 차가 없으니까 한번 조금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585마력. AMG 모델은 확실히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다 보면서 느낀 건데 원래 옆에 차가 있으면 노면 소음이나 타차가 지나갈 때 주행풍 소리, 옆차의 타이어 소리가 들리거든요. 컨버터블인데 왜 이렇게 차폐가 잘 돼?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볼까? 이렇게나 시끄러운데 밖에는?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 승차감마저도 정말로 우아해요. 보통 사람이 살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정말 나만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한 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풀로 드라이브도 나가시고 음악도 크게 듣고 드라이브 하면서 또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런 느낌을 줘요. 마치 내 앞에 눈에 펼쳐지는 게 영화관 같아. 물론 내가 핸들을 만지고 있지만 노면의 정보력도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지만 그냥 영화관에서 자연환경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죠. 도심을 다니는 것보다 이 차를 사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주말에 어디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시내권에서 마트용 백화점 가기 이런 걸로만 쓰기에는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얘는 달리기 위한 차거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우아하지만 실제로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거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앞에 전면에가 고속코너인데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롤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이렇게 앞에가 뻥 뚫린 도로에서 초가속이 아닌 그냥 크루징을 할 때는 이보다 편한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S클래스는 굉장히 편안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다. 근데 이 차는 많이 재밌다. 우리 GT63 AMG들 있잖아요. 승차감이 굉장히 돌 튀듯이
딱딱해요. 이런 편안한 맛이 없어요. 물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GT63이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편안하게 고속주행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차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S클래스 세단이나 쿠페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이 풀냄새 얼마나 좋아. 마음이 평안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내가 이 차를 타는 동안 어딜 가봐야 될까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 도심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공간에서 이 천천히 드라이브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일상에서 힘들었음을 보상받는 느낌 같아요, 진짜로. 와, 이 코너를 이렇게 매끈하게 돌아 나가고 미쳤다 이거. 와우. 이 컨버터블 모델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여름에 이렇게 하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낮에 뚜껑 열면 이제 헬멧이 벗어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진짜로. 얼굴까지만 이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시원한데 머리는 탈 것 같아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네. 뚜껑 열면 끝이네. 절제된 배기음 속에 세상과 단절된 이런 느낌으로 내 삶의 힘듦을 진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차 같아요. 너무나도 여유롭게 왔어요. 차가 성향을 만든다고 과거 M2나 이런 M3, M5 스포츠카를 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거든요. 진짜 일반적인 스포츠카의 카브리올레랑은 완전히 다른 차예요. 이건 다른 느낌이야.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직발만 좋은 차, 힘만 좋은 차, 코너도 안 되는 차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 내 또래가 타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돈만 있으면. 벤츠에서 S63AMG 쿠페 모델이나 카브리올레 모델을 이제 단종시켰잖아요. 원래 S 쿠페가 이게 처음이었어요. 과거에는 원래 스포츠카인데 좀 큰 것들이 이제 SL이 있었죠. 그보다 좀 작은 게 SLK 모델이 있었는데, SL은 살아남았지만 S 쿠페나 S 컨버터블은 이제 향후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를 이제 오랫동안 소유하고 계시거나 중고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키로수에서 맞춰서 망가지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키로수는 4만 킬로밖에 안 됐지만 연차수가 뭐 7년, 8년 지나가다 보면은 이 차량이 제일 첫 번째 망가지는 게 터보 차저의 냉각수 공급 라인과 워터펌프 주변에 서머스탯 그 이음새 파이프들이 잘 터집니다. 두 번째, 저희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진 앞단에 커버가 이제 좌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유가 잦아요. 6만에서 8만 킬로가 되면 그 누유가 좀 생깁니다. 근데 그게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짜잘짜잘하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 S클래스 초기 모델인 278 엔진보다는 훨씬 내구도가 좋고 누유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수리 비용이 엄청 크진 않아요.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애프터마켓 부품도 이 엔진에선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이제 LCI 모델 같은 경우는 5.5리터 엔진에서 4리터 엔진으로 바뀝니다. M177 형식의 V8기통 트윈 터보에 4000cc 600마력까지 올려버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준준형차 엔진을 배기량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치를 뽑아낸다는 건 벤츠 AMG 모델이 주는 특별함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뭐 전기차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300마력 후반대, 400마력 초반대 우습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된 엔진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계했다는 건 정말로 아름다운 악기를 만진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기 사운드, 느껴지는 필링, 진동까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배기량을 줄어들고 하이브리드를 얹으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에 환경 규제가 왜 있냐면 지구는 저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규제하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연기관은 포기 못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을 타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호로. 네? 호로 루프를 이제 직물 재질로 사용했잖아요. 소프트탑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노면에 빗물에서 튀었던 거, 눈길에 튀었던 거 차곡차곡 안착되고 그 이물질들을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시면 소프트탑 색상도 이제 직물이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리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주름도 질 것이고 상처도 좀 나요.
아무래도 컨버터블의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 진짜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차량이지만 전장이 길고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2톤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탔을 때 이 안정감, 이 시트에서 전해지는 이 편안함, 딱딱할 때 딱딱할 줄 알고 물을 때 물을 줄 아는 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단절된 이 차폐 방음, 실내에서 주는 우아함. 그래서 럭셔리 스포츠카다, 내가 편안하게 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 없이 갖고 계실 수 있는 차량 같아요. 저는 아직 와이프한테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큰일 나.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차를 많이 바꾸는 사람들은 바람둥이라고. 약 500m 어? 차로당에서 난 아니었어요. 운전하십시오. 나 차량을 또 지원해 주신 분이 제 지인이거든요. 시승 리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찍게 됐고,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